어느 늦은 밤 나는 항상 그랬듯이 혼자 자취방에 앉아 인터넷을 하고 있었다. 유난히 일이 많았던 하루라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아 인터넷에서 공포 게시판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올리곤 했는데 대부분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날따라 눈에 띄는 게시글이 있었다. 제목은 단순히 밤에 방문자가 찾아왔다 였고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했다. 내용은 이랬다. 한 남자가 늦은 밤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턱에 한 장의 메모가 놓여 있었는데 그 메모에는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게시글의 마지막에는 이 메시지를 받은 후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이야기로 끝맺었다. 처음엔 창문이 혼자 열렸다 닫히고 전혀 관계없는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끔찍한 음악이 흘러나왔다고 했다. 밤새도록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결국 그 남자는 그 방에서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는 결론이었다.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괜히 신경이 쓰였는지 자꾸만 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누군가 내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기에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흘렀다. 너무나 두려웠지만 마지못해 조심스럽게 인터폰 영상을 켰다. 하지만 화면에 비친 건 아무것도 없는 계단의 모습뿐이었다. 살짝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불안감은 남아있었다. 서둘러 문을 잠그고 침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문 아래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걸 보았다. 내키지 않았지만 문 아래쪽을 자세히 보니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 종이를 집어들어 펼쳤다. 그곳에는 강렬한 필체로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순간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장난일까? 아니면 내가 방금 봤던 그 게시글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바로 잠그고 불을 다 끈 후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게시글을 다시 확인하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게시물이 사라져 있었다. 검색해도 찾아볼 수 없어서 황망한 기분으로 다른 유사한 경험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비슷한 경험담들이 여럿 발견되었다. 대부분 새벽에 초인종이 울리고 이상한 메모가 남겨졌으며 그 이후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였다. 간혹 실제로 추적 불가한 번호로부터 불안한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각각의 방식으로 이사를 하거나 특정 물건을 버리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을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내야만 한다는 생각에 나는 밤새도록 불을 켜다 껐다 하며 겨우 잠에 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그 일은 점차 잊혀져 갔고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가끔씩, 아주 가끔씩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때의 섬뜩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혹시라도 또다시 초인종이 울릴까봐 여전히 밤에는 컴퓨터 화면이 아닌 문 쪽을 응시하며 깨어있곤 했다. 이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문을 열어보지는 않을 것이다.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흥미진진하고 섬뜩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이라 불리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미스터리한 사건들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집 주인은 몇 번 바뀌었지만 모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집에 얽힌 무언가가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이 집에 들어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이곳에서 잠시 머물며 소설을 쓸 계획이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 영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경질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젊은 부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첫날 밤 부부는 이사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집안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뭔가 장난스러운 짓을 하는 줄 알았지만 그들의 반려견은 아파트에서 온 동거인이었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음이 오래된 집의 나무 바닥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 생각하고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밤이 지나자 그 소리는 점점 더 자주 들렸고 급기야 어떤 밤에는 소리가 꼬리를 물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이것을 글로 써서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미묘한 것들을 잘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내는 집 뒤뜰에서 이상한 형상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무들 사이에 가만히 서 있었다가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친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가 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단지 환상일 것이라며 그녀를 한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남편도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글을 쓰기 위해 늦게까지 깨어 있었는데 문득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그는 한 구석에 서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흐릿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등잔을 켜 그곳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은 점점 더 빈번해졌고 부부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온도가 갑자기 급격히 내려가거나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때쯤 아내는 집 근처에 오래된 기록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도서관에서 이 집과 관련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과거에 가족이 모두 실종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여러 명이 불가사의하게 사라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부는 집을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어느 날 밤 아내는 갑자기 이상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집의 오래된 주인과 마주하고 있었고 그 주인은 그녀에게 여기에서 나가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둘러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길에 아내는 뒤를 돌아봤고 창문 너머 그 흐릿한 형체들이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두 사람은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끝내 그 집은 다시 비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두려워했지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 말할 때마다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집은 줄곧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쉽게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우리는 그곳에서 유명한 폐가 탐험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다. 원래는 부유한 지주가 살던 곳이었지만 몇십 년 전 지주 가족이 홀연히 사라진 이후로 집은 버려졌다. 이제 사람들은 그 집을 잊었고 집 주위를 무성한 잡초와 나무가 삼켜버렸다.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하며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폐가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는 다음 날 직접 그 집을 가보기로 했다. 일부는 꺼림칙해 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산길을 따라 그 폐가로 향했다. 날씨는 심상치 않았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서 누군가 말하길 이런 날씨가 오히려 일정을 더 흥미롭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우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집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더 으스스한 분위기였다. 낡고 부서진 창문과 군데군데 떨어진 외벽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우리를 환영이라도 하는 듯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첫눈에 보이는 거실은 먼지투성이었고 가구들은 누군가 급히 떠난 듯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흩어져서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하고 친구와 함께 위로 올라갔다. 2층은 주변보다 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긴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우리는 한 방씩 차례로 살펴봤다. 그러던 중
복도 끝에 있는 문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방과 달리 나무로 단단히 굳게 닫힌 문이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앞섰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방 안은 다른 곳과 달리 먼지가 하나도 없이 깔끔했다. 마치 누군가 최근까지도 이 방을 사용한 것 같았다. 한가운데는 작은 책상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나는 사진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 가족의 옛 사진들이 있었고 사진 속 아이들은 점점 자라나 청장년이 되어갔다. 하지만 마지막 몇 장의 사진이 예사롭지 않았다. 마지막 사진은 가족의 전신 사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가족의 얼굴이 모두 지워져 있었다.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들어 뒷걸음질 치다가 방에 있던 무언가를 부딪혔다. 돌아보니 어린아이의 인형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인형의 눈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휩쓸며 문이 쾅 닫혔다. 퇴로가 막힌 나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친구가 날 끌어당겨 도망치자고 소리쳤다.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집을 빠져나왔다. 밖을 벗어나니 숨이 가빴다. 이상하게도 바깥의 공기는 아까와 달리 맑고 화창했다. 우리는 그날 다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마을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어느 할머니에게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비운을 안고 있는 곳이니 젊은이들이 접근하는 것으론 좋지 않소. 그 후로 우리는 귀신 들린 폐가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나는 가끔씩 그 사진첩과 인형의 눈길이 꿈속에서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끔씩 나를 엄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혔지만 그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체험으로 남아 있었다.